안녕하세요. 사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죠. 다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하나의 케이스가 나와서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샌디에고 연방법원에서 중요한 암호화폐 사건이 진행 중인데요. 여기 이제 프레디라는 분이 호들로우, 여기가 이제 제가 백그라운드 체킹을 해보니까 이제 암호화폐 그 법률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클라이언트들이 요거를 좀 압력을 넣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표에서 SEC를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한 이유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증권이냐 아니냐 확실히 얘기하려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당황스러운 게 SEC는 이거를 지금 기각하려고 지금 그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좀 중요한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냐면은 리플 소송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글이니까 제가 보기 편하려고 한글로 했는데 영어로 보면은 지금 사건을 기각을 하려고 모션을 낸 거고요. 아직은 기각이 안 됐습니다. 근데 본인들의 이 메모에 따라서 SEC가 놀라운 성명, 정말 놀라운 성명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하위 테스트 잣대를 밀면서 어떤 디지털 자산이 제가 말하면서 황당해가지고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인정되는지 충분히 명확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니네들의 요청을 기각을 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판사한테 이제 서류를 낸 건데, 근데 보세요. 여기서는 방금 여기서 얘기한 건 뭐였냐면은 우리는 명확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소송을 냈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줄 필요가 없다. 왜? 너무너무 명확하게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죠? 지금까지 SEC는 이더가 증권인지 분석하는데 8년 걸렸는데 지금까지도 확실히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게리 갠슬러 이제 SEC가 어떤 화폐에 대해서 증권인지 아닌지는 이제 먼저 가이던스를 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더라 그랬지만 이더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뒤에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분 이제 예를 든 게 이더리움인데 결정을 내릴 때는 결국은 뭐죠? 결국은 고소입니다. 이제 고소를 함으로써 이게 이때까지 SEC가 보여준 전형적인 수법, 이제 그 법을 악용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이런 부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00년 동안의 영국 관습법. 시민들의 금지사항을 미리 알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누구든지 아는 건데 뭐 SEC를 다시 한번 꼬집는 거죠. 그래서 리플 소송에 대입을 해보자면은 지금까지 처음부터 말도 안 되고 진짜 이유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기관과 은행 세력을 챙겨주다. 그러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바꿔 생각하면은 증권 여부를 지금까지 2년 동안에 증권이다 아니다 이게 저는 포커스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증권인지 아닌지 이더리 확실히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명확하다. 그러니까 말해줄 필요가 없다. 기각하고 싶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8년 동안에 이더리움에 대한 스탠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제 생각은 본인들이 원하는 거 받을 때까지 소송을 건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케이스들은 이제 벌금으로 끝냈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쉐어를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리플사랑 SEC 소송 전에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뒷얘기까지는 리플사가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SEC가 여러 가지 좀 무리한 걸 요구를 많이 했는데 리플사가 하나도 안 들어줬다. 그러니까 너네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일단 소송해볼게. 사업 좀 늦춰볼게. 그리고 무작정 소송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역풍을 제대로 맞은 거라고 봅니다. 사실 암호화폐 산업이 1년 정도 발전 이제 하면 발목을 많이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리플사를 합의할 거라 봤는데 지금까지 양보를 안 해줬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SEC는 공개 투명성, 명확성에 관심이 있다. 이거는 뭐 지금 아무도 안 믿죠. 근데 이제 결국 진실이 밝혀지면은 이곳에서 부끄러운 행동이 당신들을 되게 충격에 빠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좀 여러 가지가 함축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 SEC 그리고 리플사의 소송 본질은 원하는 거 받길 원해서 SEC가 소송한다. 그 리플사는 양보를 안 하기의 싸움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증권이다 아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포커스가 아니라 결국은 이거는 지금 뭐 파워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리플사가 이제는 이제 뭐 다른 나라 가게 된들 이제 죽지는 않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혹시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불안해할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그 기관들, 제가 뭐 방송은 안 하지만 저는 항상 여러 뉴스를 보고 분석을 하고 이제 근데 그게 다 영상으로 이제 유튜브에 담아내기는 이제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뭐 전업 유튜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피델리티가 누구죠?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월스트리트 돌문어 친구들입니다. 벌써 이게 작년에 10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피델리티가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이더리움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가상자산 커스터디 보관 서비스와 거래 플랫폼 디지털 에셋을 출시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단순히 이거 좋겠다, 이제 뭐 규제 없이 들어간 게 아니라 벌써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5년, 10년 세워놓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규제에 가장 민감한 게 기관들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이더리움은 안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데스크에서 발췌했는데요. 캐시 우드, 돈나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도 코인베이스가 지금 거의 90% 하락을 했는데 580만 달러, 이제 꽤 큰 돈이죠.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인베이스 역시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커스터디 서비스에서도 이제 살아남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요즘에 제가 거의 단 거를 안 마시는데 가끔 커피 믹스를 마십니다. 근데 이게 가끔 마시니까 옛날엔 몰랐는데 이게 너무 달아요. 그래서 오늘도 물을 엄청 많이 타서 마시고 있는데 내일 휴일인데 다들 뭐 하시나요? 좋은 데 가시는지, 그래도 내일은 좀 뜻깊은 휴일이죠.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맥스이들이 이런 말 합니다. 돌문어가 이제 비트코인 빼고 다 이제 증권이다, 이제 이런 말 하니까 뭐 난리가 나죠. 비트코인 맥스들이.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개인들을 위해서면은 현물 비트코인 ETF를 막으면 안 되죠. 근데 이걸 막아버리고 전문 거래 투자은행이랑 은행들이 선물이랑 단기 ETF, 숏 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개인들은 막았다. 정신 차리세요. 돌문어는 절대로 당신들의 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존재템 변호사님이 뭐 놀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기관들과 재무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나왔는데요. 자, 요분은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은 잭 맥도날드, 여기 폴리사인, 여기 아시죠? 여기에 CEO고요. 데이빗 숄츠도 제 보드 멤버 어드바이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로도 이제 인증을 받고 살아남을 곳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데이빗 숄츠가 있다. 그리고 데이빗 숄츠는 폴리사인에 관련해서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비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못 하고 있는데, 리플 사랑도 XRP랑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보는 시선이 대다수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Thinking Tree for Tony라는 분하고 잠깐만 이게 들어보시면은 질문이, 잠시만요. To your point, the adoption of blockchain, the use cases are being discussed now. 예, 질문의 핵심이 블록체인 사용 사례에 대해서 그 유스 케이스, 그게 지금 논의가 돼 있는데 의견 좀 듣고 싶다, 이제 그런 말을 했고요. 저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I'm not sure that our listeners would necessarily agree with this, but I think there is a growing sense that, particularly among the TradFi. TradFi, Traditional Finance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통 금융을 얘기하는 거죠. Professionals out there that history may show that cryptocurrency was really a proof case for the underlying technology of DLT and blockchain technology that really paved the way for tokenization. 토커나이제이션. 여기를 말씀드려보면은 이제 전통 금융 전문가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통 금융자들이 그동안에 무시를 했잖아요. 크립토커런시가, 이제 암호화폐를.
근데 실제로 여기서 말했을 때 DLT 원장 기술, 물론 이제 리플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뭐 리플사라고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문맥상 좀 보고 있고요. 암호화폐 토큰화를 위한 기반을 닦는 DLT와 블록체인 기반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이 암호화폐가 하나의 증거 사례였다. 이제 이런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니까 시각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를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And of trading. The natural connection I'm going to make today is BIS입니다. through payment BIS는 어디죠? 은행들의 은행이라고 불리는 BIS랍니다. 이제 그 BIS 스위스 바젤에 위치하는 곳이죠. and stable coins. history may technology 죄송합니다. 놓쳤나 제가? To big tech. But since we think the future value of 퓨처 발류라 그랬잖아요. 미래 가치. crypto is for payments and not for speculative trading,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암호화폐 미래는 결국은 결제, 페이먼트입니다. 페이먼트 결제는 이제 이게 가장 강력한 장점이고 이제 투기적인 가치의 거래가 아니라 암호화폐 본질은 결제다. 이렇게 비중 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유틸리티 사용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립토커런시는 암호화폐죠. 암호화폐가 결제라는 강력한 장점이 없으면은 살아남지 못한다. 하지만 리플사는 이제 XRP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2월 28일입니다. 내일은 민족의 역사적인 휴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한 달을 마무리할 때 그래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별일 없이 그렇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내일은 방송이 없을 예정입니다. 이제 하루를 푹 쉬면서 이제 새롭게 3월을 맞는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게 뭐 작심 3일이 될 수가 있지만 저는 그거조차 시도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그 이제 라이프 퀄리티가 좀 바뀌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들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